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중국의 우한 폐렴 사태와 중국 식품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연이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암초에 걸리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사태, 2018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대량 발병, 2020년에는 드디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2003년 사스는 840명 사망하면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은 이번 것은 왠지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병들은 모두 중국인들의 먹는 산업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만 해도 그래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가 우한의 화남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래되는 그 야생박쥐, 그 DNA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박쥐, 너구리, 무슨 온갖 벌레들, 이런 야생동물들이 산채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산 것을 그 자리에 잡아가지고 고기를 파는 거죠. 위생관념? 그런 거 기대할 수 없는 데입니다. 이 중국인들의 먹고 사는 방식이 원래 그랬던 거죠. 아니, 사실은 이 중국인만이 아니고 원래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만 해도 중학생 때 닭의 목을 따가지고 털 뽑고 이거를 직접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닭고기를 먹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잡았던 그 닭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면 그 닭을 도축했던 저에게도 옮겨왔겠죠. 다행히 저는 무사했습니다만은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것이, 그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회와 경제가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이 변화한 현실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충돌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그 우한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첨단 산업을 자랑하고 있었죠. 세계 탑 500개 기업 중에 300개가 우한에 둥지를 틀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미국의 GM, 일본의 혼다 자동차,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 이런 세계 최고급 기업들이 우한을 생산 공장으로 삼아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하이테크 산업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죠. 특히 이 광곡, 빛광자에다가 골짜기 곡자를 쓴 이 광곡, 실리콘밸리의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 빛의 계곡, 옵틱스 밸리라고 하는 그곳의 위용은 대단합니다. 우한에 있는 곳인데. 이 1988년 문을 열었는데요. 광학산업이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말 그 광곡 옵틱스 밸리에 있던 이 기업의 숫자가 9만 개입니다. 첨단 업종 기업들이 9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매일 88개의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요. 2만 9천 개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 첨단 도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 도시에서 이 우한 폐렴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겁니다. 원시적인 식습관과 수산물 시장 때문이었던 거죠. 영세한 그 수산물 시장.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농촌 사회였다면 한두 명이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그냥 그 동네에서 끝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괴질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를 않잖아요. 이제 그 괴질이 단순한 괴질을 넘어서 1,000만 명의 도시로 번져나갑니다. 중국의 10수억 명에게로 또 번져나가죠. 비행기를 타고 70억 명에게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 괴질이.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과거의 습성들, 과거의 산업들, 이런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습관, 기본적인 에티켓, 운전하는 습관, 이런 것들 모두 새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 다른 나라, 타국에 대한 존중, 이런 태도들, 중화 사상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람들의 이런 태도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경제만 커졌던 거죠. 그래서 탈이 난 겁니다. 미국과의 충돌은 이 제국주의적인 중화 사상이 문제를 일으킨 거고요. 이번 우한 폐렴과 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의 급속한 확산, 이런 거는요, 이 원시적인 식습관과 영세 농업 이런 것들이
현대화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중국 사회의 또 다른 한편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겁니다. 서양의 선진국 사람들도 중국인들처럼 육류를 먹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 우한 폐렴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식품 산업이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축사는 대규모화해서 현대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또 도축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은 철저하게 냉동, 냉장, 또 격리된 그런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류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그게 대규모 전염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중국은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농민 인구가 4억 2천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원시적인 영세한 그런 농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축산을 현대화, 기업화한다면 그 수억 명의 축산 농민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것을 중국 공산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농업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그거 쉽지가 않아요. 또 이 야생동물을 먹는 식습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야생동물 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다가 그 우한에 있는 화남시장에 그 걸려있는 메뉴판, 그게 인터넷에 돌고 있잖아요. 그 메뉴판까지 걸어놓고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에요. 법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거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법으로 금지한다고, 중앙당에서 금지한다고 없어질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관시가 필요하다, 이런 거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시가 뭔가요? 바로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관시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관시.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럼 당연히 부패가 끼어들죠. 개인적으로 돈 받으면 그냥 법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DNA에 그대로 아직까지도 있는 거고, 이 바뀌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즉 원래 중국인 자신들의 사고방식, 중국인 자신들의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해요. 또 글로벌 경제에 맞게 바꿔야 해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미래로, 앞으로, 세계로 나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 또 한국인 자신도 중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간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들 먹는다면서 국제사회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또 우리나라 농촌에 가보면요, 또 축산농가 같은 데 가보면 그 고기 먹고 싶지 않습니다. 축사들이 얼마나 질퍽거리고 비위생적인지 말이죠. 재래시장에 그 어물전이나 채소 파는 가게들, 그런데 뭐 깨끗한 곳도 있지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들 참 많습니다. 식당들은 또 어떤가요? 영세한 식당들, 정말 비위생적인 곳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사실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재래시장이고 축사이고 식당의 주방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가장 더러운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 곳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데도 아직 재래시장 보호니 무슨 뭐 골목상권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 사라지지 못하게 정부가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가려면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행동이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는 사스라고 하는 문제도 그 때문에 발생했던 거죠. 그 문제가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